끝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현기증이 나는 시장입니다. 장 초반에도 힘들었다가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까지 올려놨었는데 지금 또 낙폭을 너무 많이 키워나가고 있잖아요. 코스피 1.5%, 지금 코스닥은 3.5%나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스닥 지수의 현황을 보자면은 사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간 것을 지금 반을 되돌린 상태잖아요.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매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를 지지를 해야 될 텐데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두고 계세요? 예. 근데 일단 그것도 중요한데 네. 제가 지난주엔 제가 5월 날 어린이날이라서 제가 못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하고 나서 중요한 변화들이 있어서 좀 체크를 해왔습니다. 근데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경기지표부터 일단 먼저 볼게요.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근데 미국의 경기지표가 나왔는데 뭐 GDP는 어차피 마이너스 1.40이라는 거 이건 뭐 다 아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다음번을 보면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요. 제가 4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괜찮게 잘 견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할 때 이번처럼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금리를 인상할 때 대부분 다 올라갔잖아요. 네. 이전에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경기 지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약하게 할 것이다. 아니면 경기가 너무 세게 떨어지니까 뭐 긴축에 대한 부분을 속도 조절할 것이다. 이런 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8.3 나온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음.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 방송에 나와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3,100이었을 때요. 네.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우리는 주가가 자산 시장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3,100에서 2,600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졌거든요. 네. 제가 그때 1월 달 얘기하면서 아니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뭔 얘기인가 하면 요거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미네폴리스 연원 총재가 정시 안정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똑같은 발언이네요. 그리고 또 한 선 정시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패드는 인플레이션 낮추는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 정시 안정을 한다고 하다가 지금 다 실패했다. 인플레이션 받는 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전에는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면 네. 기대를 했잖아요. 다소 연준이 약간 매파적인 걸 좀 걷어들일 거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예.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상반기까지는 절대적으로 연준이 매파를 거두지 않을 거라는 그러네요. 우린 증시 상관없다. 우리 사상 가격이 떨어진 거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에서 믿을 구석이 없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연준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신뢰를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죠, 원래. 근데 이걸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형태로 보면 페드의 긴축 플랜이 상반기에 굉장히 집중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벌써 요 정도가 해갖고 경기 지표가 안 좋은데 만약에 상반기에 굉장히 세게 긴축을 안 해서 물가를 못 잡아버리면 네. 하반기에는 큰일 나죠.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상반기는 경기를 좀 주긴 한이 있더라도 세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네. 성장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년에 성장주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 부채도 많이 갖고 있고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도 성장주 위주로 많이 가지고 예. 계시고 레버리지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연끌에서 많이 예.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어느 적정 라인까지 떨어지는 거는 괜찮지만 네. 어느 라인을 깨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떤 형태가 나오는가 하면 반대 매매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밀어 넘치기 때문에 시장을 네. 과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지금 되게 재밌는 건 섹터별 하락을 할 때 차별화가 나옵니다. 어떤 형태가 나오는가 하면 처음에 고평가돼 있던 버블,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도 넷플릭스 같은 거, 리비안 같은 거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 어제는 드디어 애플도 5% 떨어지고 예.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다우는 좀 덜하고 국내 증시 쪽에도 보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게임주, 제가 옛날에 그렇죠. 성장도 예. 안 된다고 했던 네이버, 카카오 네. 이런 것인데 상대적으로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다른 인프라 관련주는 또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는 많이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이 안 떨어지는데 그 섹터들 보면 그동안 못 갔던 반대쪽의 섹터들 중에 네. 실적이 올라가는 섹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형태가 6월 달, 7월 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에 긴축을 굉장히 세게 할 것이다. 연준은. 아까도 말씀드린 네. 자산 가격 떨어진 거 신경 쓰지 말고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는 연준 의장이 이만큼 떨어졌는데도 네. 이 얘기를 한다는 건 6, 7월 달까지 하락 변동성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시장을 봐야 하는데 막상 하락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좋진 않은데 아무튼 요즘에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인버스를 상당히 많이 샀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한 달 예. 전에 계속 이 프로에 나와서 보여줬잖아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이걸 보여주면서 이상하다. 왜 금융투자가 인버스 2X를 그때 보여줬던 게 얼마인가 하면 7천억을 샀거든요. 지금은 1조 원이 넘었네요. 근데 왜 이걸 제가 그때 한 달 전에 얘기했는가 하면 인버스 2X는요. 해지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얘는 고버스 상품이기 때문에 네. 횡보를 해버리면 시간 가치가 깎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금융투자는요. 주식을 안 샀어요.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해지할 네. 게 없어요. 지금 얘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7천억을 팔았거든요. 샀거든요. 지금 1조 넘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인버스 상품은 괜찮아요. 근데 2X 상품은요. 이게 두세 달 만에 승부를 봐야지만 되지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해버리면 시간 가치가 죽어버려서 네. 수익을 못 내는 상품이거든요. 지금 두세 달 안에 더 떨어질 걸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보세요. 1월 달부터 샀기 때문에요. 2월, 월봉인가요? 3월, 4월 달이니까 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1조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해서 금융투자가 언제 이 인버스 2X를 차익 실현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금융투자는요. 외국인들의 그런 어떤 흐름들 절대 상관하지 않고 계속 사더라고요. 굉장히 네. 이례적인 형태입니다. 저도 한 20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수급이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하방을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앞서서 업종별로 성장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못 가던 가치주가 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체리 피킹에 나설 수 있는 못 가는 가치주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이제 가치주가 예.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중에 다른 섹터. 근데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워런 버핏이 산 종목이 있어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하고 세브론하고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그거 샀다고 해서 왜 샀지?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예. 워런 버핏이 사는 종목들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애플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제 성장주가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 성장에 대한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바뀐다.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는 형태의 종목들이 슬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샀다고 사지 마시고요. 이게 최근에 굉장히 성장주의 반대쪽에 있어서 네. 굉장히 실적이 좋은 형태니까요. 미국 주식 쪽으로는 이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제가 미국 주식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리고 애플 쪽을 보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이 최근에 보면. 그리고 한국 주식도 보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실적이 오늘도 실적 발표되는데 굉장히 선방했어요. 저는 네. 이 정도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견디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게임주, 그다음에 성장주 이런 종목은 많이 떨어져서 낙폭과대라고 들어갔다가 뭐 더 떨어졌다가 리바운딩은 나오겠죠. 근데 그게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진바닥이 어디서 잡힐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한 2,400선 나스닥은 만선 초반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 잡혔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수가 하반기에 올라올 때 성장주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실적 잘 나온 종목들 중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수 떨어질 때 잘 견뎠던 종목들을 좀 잡아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게 에너지 관련 주도 많고요. 네. 한국가스공사처럼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얘기를 못 해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소형주 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나중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잡혔다 생각하면 1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 괜찮게
다음 주 주도주가 좀 될 수 있는 섹터들을 골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주세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할 때 투매는 금물이다. 지금 뭐 매도에서는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이럴 때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팔라고 하면 어떻게 팔아요? 못 줬죠. 그러니까요. 많이 떨어졌는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죠.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는 부채나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손실이 급격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TQQQ라는 세배 상품 하더라도요. 네. 다 반대매매 나가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도 그랬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적절하게 현금 비중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사용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지만 레버리지 사용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줄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했지만 지금 이 2월 달부터 지금 4월 달까지 개인들의 국내 신용 잔고가 1조 6천억이거든요. 네. 1조 6천억까지 올라왔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이 신용잔고가 계속 반대매매로 나가거든요. 어제 2,500억 반대매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먼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투자, 신용투자 이런 것만 먼저 줄여주시고 네. 종목 교체는 나중에 이렇게 반등시 찍고 반등시 해도 돼요.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지금 이 정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종목 교체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지금 부탁인데 이 정도면 뭐 다 됐겠지. 이렇게 해서 뭐 신용잔고 이런 것 신용을 계속 갖고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네.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단기에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 저가격에 네. 또 신용이 나가버리거나 반대매에 나가버리면 그때 되면 이제 나중에 올라와도 종목 교체할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예, 그런 마지막으로 오늘 또 만기일인데 이 부분의 영향은 어떨까요? 옵션 만기라서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대마라고 얘기하면 나스닥이 떨어져 버리면요 작은 옵션 만기일은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근데 다음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만기는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아까 옵션 포지션 다 분석해 보고 왔는데요. 네. 외국인들은 다 풋옵션에 매수 매도를 다 해체해 놓고 있어서 떨어져도 손해 안 나고 이익 나는 구조. 그러니까 올해 떨어진다고 해서 옵션 외국인들의 포지션 그리고 금융투자의 포지션도 전혀 손해가 안 나니까 개인만 손해 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신경 쓸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